봅시다. 센 39쪽에 223번. 오른쪽 그림은 직육면체에서 삼각기둥을 잘라내고 남은 입체도형이다. 각 면을 연장한 평면과 뭐 어쨌든 평면 ABCD와 얘와 평행한 평면의 개수를 A래요. 그럼 얘와 평행한 거잖아. 그 한없이 그러니까 만나지 않는 거 찾아야 되는 거지. 그죠? 그러면 얘랑 그러니까 면은 이렇게 표현됐다 있다 하더라도 위치 관계에서는 그냥 한없이 뻗어나가는 애라고 생각해야 돼. 그 얘가 기울어져 있지 않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랑 면이 평행한 애들만 찾으면 돼. 얘랑 얘. 그죠? 몇 개? 두 개. 자, B 찾읍시다. 뭐냐? 평면 JGHK와 J 얘가 중요하네. JGHK 얘네요. 그쵸? 이 면과 수직인 직선의 개수를 B라 하자. 이렇게 했어요. 얘랑 수직인 직선 찾으래요. 얘랑 수직인 거. 얘가 한없이 증가하는 거잖아. 그지? 지율이 요거 빠뜨렸을 것 같은데. 그죠? 위치 관계에선 이렇게 표현됐다 하더라도 한없이 연장되는 면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위치 관계에서만큼은. 그죠? 그럼 얘랑 수직인 면은 한 개, 두 개, 세 개가 당연하지만 더 있다는 거죠. 그치? 내가 뭐 했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가 있는 거죠. 그죠? 그 B가 몇 개? 다섯 개. 자, 이럴 때 B 빼기 A의 값을 하래요. 이렇게요. 됐나요? 또 226번? 226번. 그거 알아? 이 정육면체의 주사위 모양의 전개도는 총 몇 가지가 있는 줄 알아요? 11가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접는 방법만 연습을 하면 돼. 근데 그거를 조금 이렇게 막 외우는 학생들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난 그 시간에 차라리 개념 하나를 더 보는 게 낫다는 생각이 좀 있어서. 근데 그 11가지가 인터넷 찾아보면 다 있어요. 눈에만 좀 익혀두면 좋고, 익혀두지 않아도 상관은 없고. 접는 방법을 보여드릴게. 주사위 눈의 그러니까 이것도 얘기할까? 주사위는요. 여기 1이 있으면 여기 6이 있어요. 알고 있나요? 마주보는 면의 합의, 눈의 수의 합이 항상 7이에요. 딱히 얘기 없으면 그냥 그렇다라고 알고 있으면 돼. 그냥 그 얘기를 여기서 해준 거거든요. 됐죠? 이 주사위 세면 ABC에 적힌 눈의 수를 각각 소문자 ABC라는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얘들의 값을 구한 다음에 계산을 해라 이 얘기죠. 그쵸? 그럼 접어봐야 알아. 접어봐야 알아. 그럼 나는 가운데 걸 기준으로 접을 건데요. 밑에 걸 기준으로 접을까? 위에 걸 기준으로 접을까? 밑에 거. 오케이. 그럼 일단 정육면체니까 이렇게 그려놔요. 밑에 게 하나죠? 그럼 이렇게 접으니까 이쪽이 4개죠? 그죠? 접고 이렇게 접으니까 이쪽이 2개죠? 여기가 앞에가 A죠? 될까요? 그럼 옆으로 접는 게 여기가 B고 그럼 위가 C지 뭐. 됐나요? 그럼 A랑 마주 보는 게 4잖아. 그럼 A는 3이죠? 다음에 B랑 마주 보는 게 2잖아요. 그럼 B는 5죠? C랑 마주 보는 게 1이잖아. 그럼 C는 6이죠? 이 문제에서 계산하는 것만 하면 되죠. A 빼기 B 더하기 4 아니 C 그쵸? 얘를 계산하면 4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될까요? 접는 거 안 어려워. 어려워? 혹시? 어려워? 이게 몇 번만 연습하면 되는데 기준 딱 잡았어. 그냥 이들은 나중에 생각하고 접었다 이 표현만 딱 여기다만 잘해주면 돼. 그거 몇 번만 하면 나중에는 그냥 됩니다. 오케이?
또 유형편 아주 좋아. 17쪽에 70번. 공간에서 서로 다른 두 직선 L과 그러니까 공간에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직육면체 그려버리는 거예요. 정육면체 그려도 상관없습니다. 공간에서 이 얘기야. 서로 다른 두 직선 LM과 두 직선을 포함하지 않는 평면 P에 대하여 뭐 이렇대. 그럼 어쨌든 평면 P를 내가 이 평면으로 그냥 생각을 했어. 내 마음대로 생각하면 돼요. 얘를 내가 평면 P라고 했어. 그럼 얘랑 만나지 않는 직선은 평행한 평면 위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을 거야. 이들 중에 직선 하나는 L, 하나는 M이라고 할 거야. 됐죠? 이거에 대하여 포함하지 않는 수직인 것까지 얘기하는 거네. 그죠? 얘가 아닌 거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다. 그죠? 에 대하여 L과 P가 수직. 이 평면과 수직인 직선은 요거 4개입니다. 그죠? L의 대상이야. 그죠? 다음에 L과 M이 수직일 때 그럼 얘와 수직인 직선은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긴 아닐 거고. 그죠? 일 때 직선 M과 P의 위치 관계니까 얘가 M이던가 얘가 M이던가고 얘가 P니까 만나지 않는다고 위치 관계죠. 이렇게 했던 P와는 만나지 않잖아요. 평행하다잖아요. 그거밖에 없죠. 그쵸? 4번 꼬인 위치는 생각조차 할 필요 없습니다. 왜요? 직선의 위치 관계거든. 두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 꼬인 위치를 얘기하는 거지 면과의 위치 관계에서는 꼬인 위치라는 용어 자체가 없습니다. 됐나요? 또 궁금한 거? 다 된 건가요? 이해가 잘 되고 있나요? 그럼 이제 우리는 가봅시다. 지율이가 이 부분 할 때 처음 들어왔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 이 부분 그 개념 수업을 할 때 지율이가 들어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아닌가? 원과 부채꼴 배웠어요. 응? 원과 부채꼴. 원과 부채꼴이었나? 이거 딱 지나고 나서 들어온 거구나. 시작합시다. 근데 이 부분이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잘 연습을 조금만 더 잘 해주면 생각보다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오케이? 개념을 잘 잡고 그 개념 갖고 보는 거야. 일단 좀 빠르게 갈게. 작도가 뭘까요? 이거 내가 연습 안 했나 아예? 네. 그래? 작도라는 건 눈금 없는 자와 컴퍼스만을 가지고 도형을 그리는 것. 이걸 작도라고 부르고요. 이 작도를 할 때 눈금 없는 자의 역할은 그냥 눈금이 없잖아. 선 긋기. 그거밖에 없습니다. 컴퍼스가 뭔지 알까요? 뾰족한 거 있고 연필 있고 이렇게 있는 거. 그죠? 작도를 할 때 이 컴퍼스의 역할은 길이를 재고 그 길이를 그대로 옮기는 역할입니다. 됐나요?
됐죠? 자, 이 두 가지 도구를 가지고 작도를 할 건데 그 작도를 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작도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두 가지가 있어. 길이가 같은 선분의 작도, 크기가 같은 각의 작도 방법. 됐나요? 기본이 되는 작도 방법입니다. 이렇게요. 자, 길이가 같은 선분의 작도, 예를 들어서 선분 AB 이만큼의 길이가 있다고 칩시다. 이 선분만큼의 길이가 있다고 칩시다. 얘를 길이가 똑같게 다른 데다 옮기고 싶어. 그쵸? 그럼 일단 눈금 없는 자로 선을 그을 거예요. 그쵸? 반직선을 긋겠지? 그쵸? 이쪽 점을 이렇게 잡아두고 컴퍼스를 가지고 한쪽엔 뾰족한 거, 한쪽에는 연필 가지고 이렇게 선을 긋겠죠? 그러면 뭐 한 거야? 길이를 잰 거야. 컴퍼스에 저장한 거예요. 그쵸? 그걸 그대로 여기다가 옮겼어. 그럼 이 점을 D라고 합시다. 요 길이와 요 길이는 어떻다? 같다. 한 번 더 했어. 요 길이와 요 길이 어떻다? 요 길이와 요 길이 같다. CDE, 이 점을 2점이라고 합시다. 그럼 선분 CE는 선분 AB의 몇 배다? 이런 얘기까지 할 수 있다고요. 됐나요? 작도하는 방법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방법입니다. 순서까지 아셔야 돼. 선을 긋는 거는 0번째일 수도 있고 누가 그어놨을 수도 있으니까. 그쵸? 0번째일 수도 있고 얘가 첫 번째일 수도 있고. 그쵸? 그리고 나서 길이를 잰 다음에 길이를 옮기는 행위들을 하시면 됩니다. 됐죠? 다음에 크기가 같은 각의 작도를 할 건데, 자, 각의 표현은 어떻게 한다고요? 각의 표현. 시작점이 같은 반직선 두 개로 한다는 거. 복습 안 해? 복습해야 돼, 지우라. 복습해야 돼. 복습이 다야, 공부는. 알아가는 것까지는 좋아. 그건 다 해. 왜냐면 알려주려고 별짓을 다 하거든, 다들. 그치? 그 이유가 더 중요한 거야. 그러고 나서 복습을 철저하게 하냐, 하지 않냐, 대충 하냐 따라서 실력이 갈리는 거거든. 복습하셔야 됩니다. 해야 돼. 그 맑은 눈으로 알았다고 대답하고 안 하지 말고 해야 돼. 자, 시작점이 같은 반직선 두 개로 이야기할 거고요. 하나의 반직선에선 점이 몇 개 필요해? 표현하려면? 두 개 필요하죠. 시작점과 방향 항상. 그쵸? 그럼 각을 표현할 때 점이 몇 개 필요할까요? 세 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반직선 표현했을 때 그럼 표현되는 각이 작은 거, 큰 거잖아. 항상 어느 쪽 각 얘기하기로 약속되어 있다? 작은 쪽. 그럼 큰 쪽 얘기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큰 쪽이라고 말하면 돼요. 각 X, O, Y로 표현하는 각 중 어느 쪽 각? 큰 쪽 각. 이렇게 한글로 얘기하면 돼요. 됐나요? 그런 얘기가 없으면 항상 어느 쪽 각? 작은 쪽 각을 얘기하기로 약속되어 있다고요. 자, 요 각을 옮길 거야. 됐죠? 어떻게 옮길 거냐면 역시나 시작점하고 반직선 이렇게 그었겠죠? 얘를 O'이라고 할게요. 이 용어는 익숙해집시다. 프라임이란 용어로 그냥 쓰면 돼. 중학교에서는 안 쓰는데 어차피 고등학교 가서 쓸 거고 나중에도 많이 쓸 거니까 그냥 익숙해지는 게 나아요. 빨리 익숙해지는 게. 자, 그럼 여기 반직선 이렇게 그었으니까 이 선을 여기다가 똑같이 그리면 되겠죠. 그죠? 그러기 위해서 기준을 잡을 거야. 기준을 잡기 위해서 뭐 할 거냐면 내 맘대로 선 하나 이렇게 그릴 거예요.
컴퍼스로. 너무 작으면 좀 힘들겠죠. 너무 커도 힘들겠죠. 적당히 내가 컨트롤할 수 있을 만큼 크기를 해서 그으면 되겠죠. 될까요? 뾰족한 거 대고 연필로 그렸어. 됐죠? 저장돼 있지? 그거 그대로 옮겼어. 이거 그을 거잖아. 여기부터 여기를 재는 거예요. 뾰족한 거 대고 연필로 그었어. 그걸 그대로 옮겼어. 됐나요? 그럼 점 2개 표현했잖아. 얘 이렇게 그으면 이 각의 크기와 이 각의 크기가 어떻다? 이 얘기를 할 수 있다고요. 작도 순서 내 맘대로 긋고 옮겨주고 기준 잡은 거죠. 만나는 거 길이 재고 옮겨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어준다. 이렇게. 이게 크기가 같은 작도 방법. 크기가 같은 각의 작도 방법. 됐나요? 여기서 조금 더 아셔야 될 거,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것들. 자, 이 점을 A점, 이 점을 B점, 이 점을 C점, 이 점을 D점이고요. 이 반직선을 표현하기 위해서 E점이라고 하고, 아니다, P점이라고 하고 Q점이라고 할게요. 됐죠? 자, 선분 O'P는 선분 OY와 길이가 같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립니다. 길이가 같은 거를 우리가 의도하고 그리지 않았어. 그냥 방향 표시하는 점을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가 같다라고 말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말뜻 이해됐나요? 선분 OX와 선분 O'P는 길이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다르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어쩌다 맞아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걸 갖고 우리가 같다고 하진 않습니다. 수학에서는. 됐나요? 수학에서는 항상 같은 걸 같다라고 해요. 하나라도 틀린 게 나오면, 다른 게 나오면 그 문장은 틀린 거라고 얘기해요. 됐나요? 혼동 같지 마. 뭐 어떤 문장을 떼는데 얘가 맞냐 틀리냐 물어봤는데 이때는 맞고 이때는 틀리잖아요. 그럼 틀린 문장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하나라도 틀린 게 보이면 그 문장은 맞다 틀리다? 틀리다. 수학에서는 그렇게 봅니다. 됐죠? 그래서 이 문장이 맞는지 틀린지 확인해. 틀린 거 확인해. 그러면 뭘 찾으면 돼? 하나라도 틀린 거 찾으면 돼. 항상 맞다가 하나 틀렸잖아? 그럼 걔는 틀린 문장이야. 됐습니까? 자, 다시. 그럼 선분 OB의 길이와 선분 OA의 길이는 어떻다? 선분 OB의 길이와 선분 OD의 길이는 어떻다? O'D의 길이는 어떻다? 같은데요? 아니, 이 길이를 그대로 옮겼잖아. 될까요? 이 길이랑 이 길이는 같아야지. 내가 이거를 그려서 그걸 그대로 옮겨서 그렸는데, 그쵸? 될까요? 그럼 선분 OB의 길이와 O'C의 길이는 같다, 다르다? 같다. 되나요? 그럼 이제 선분 OB의 길이와 선분 AB의 길이는 같다, 다르다? 다르죠. 이 길이 다르니까 새로 쟀잖아. 그죠? 자, 선분 AB의 길이와 선분 CD의 길이는 같다, 다르다? 같죠? 이 길이 그대로 옮겼잖아. 얘들을 착각하지 않고 잘 아셔야 됩니다. 처음이니까 몰라, 당연히. 그쵸? 근데 얘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렸는지를 가지고 잘 생각을 해보면 그냥 판단이 되거든요. 우리가 컴퍼스로 그린다는 거의 의미가 뭔지만 알면 돼. 컴퍼스로 그리는 건 실은 원을 그리는 거야. 그래서 원의 일부분 필요한 것만 가져다 그리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뾰족한 부분이 원의 중심이란 이야기니까 컴퍼스로 그리는 이 선과 이 뾰족한 점까지의 거리는 항상 어떻다? 같은 거야. 그 길이들을 옮기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선분 OB의 길이와 선분 OA의 길이는 어떻다고요? 당연히 같죠. 근데 그 길을 똑같이 옮겼어. 그러니까 선분 OB의 길이와 선분 O'D의 길이가 어떻다? 같을 수밖에 없죠. 선분 O'C의 길이도 같을 수밖에 없죠. 근데 A부터 B까지 길이를 쟀단 말이죠. 그럼 이렇게 재는 순간 컴퍼스에 저장되어 있던 길이와 같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선분 OB의 길이와 선분 AB의 길이는 같아 달라? 되나요? 근데 얘를 여기다 옮겼단 말이지. 그러니까 선분 AB의 길이와 선분 CD의 길이는 어때요? 될까요? 그럼 선분 O'Q의 길이와 선분 OX의 길이는 같을까요? 달라요. 왜 달라? 얘들은 그냥 길이가 같은 걸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 반직선의 방향을 표시하는 점들이란 말이죠. 같다라고 얘기할 수가 됩니까? 그럼 여기서 같은 선분 4개. 하나, 둘, 셋, 4개. 그리고 얘와 얘가 어떻다? 같다. 맞나요? 나머지는 같다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결론. 왜인지까지, 그러니까 이걸 외우라는 게 아니라 왜인지를 알아야 뭐 같다 다르다를 판단해서 얘기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다 되나요? 자, 이제 크기가, 그러니까 작도는 눈구멍 자와 컴퍼스만을 가지고 도형을 그리는 건데요. 이 여기서 눈구멍 자의 역할은 선 긋기고요. 컴퍼스의 역할은 길이를 재고 길이를 옮기는 게 컴퍼스의 역할이고요. 이렇게 작도를 할 때 기본적인 작도 방법이 2가지가 있어요. 길이가 같은 선분의 작도 방법과 크기가 같은 각의 작도 방법이요. 됐나요? 자, 크기가 같은 각의 작도 방법을 가지고요. 평행선을 작도할 수 있거든요. 근데 평행선을 작도하기 위해선 어떤 직선 L이 있고요. 이 직선 L과 평행한데 점 P를 지나도록 평행하게 작도하고 싶어요. 됐죠? 그러면 이 얘기합시다. 서로 다른 두 직선과 한 직선이 만날 때 평행하다를 이야기하고 싶어. 그럼 어떤 각의 크기가 같다라고 얘기하면 돼요? 동의각 또는 억각의 크기가 같다라고 얘기하면 돼요. 이 개념이잖아. 알고 있는 거잖아. 왜 대답을 안 해줘? 왜 의심을 갖게 만들어줘? 될까요? 서로 다른 두 직선과 다른 한 직선이 만날 때 어떤 각이 같아야 서로 다른 두 직선이 평행하다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그쵸? 동의각 또는 억각이 같다라고 얘기하면 서로 다른 두 직선이 평행하다고 얘기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쵸? 그렇다면 우리는 동의각과 억각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럼 동의각과 억각을 이야기하려면 서로 다른 두 직선과 다른 한 직선이 만날 때라는 상황을 만들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다른 한 직선을 그을 건데요. 얘랑 평행한 건 작도할 거고 다른 한 직선을 그어 놓고 나서 동의각 또는 억각의 크기를 옮겨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 점 P를 지나면서 할 거라며. 그러니까 점 P를 지나고 직선 L과 한 점에서 만나도록 선을 그릴 거라고요. 이게 다른 한 직선이겠죠. 이렇게 그리면 각이 하나가 만들어지지. 이 각을 옮기면 되겠죠. 그쵸? 동의각 쪽으로 옮길 거예요, 일단. 이 방법으로. 됐을까요? 네, 그럼 저 선은 아무렇게나 그려요? 네. 그 상황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어도 상관없고 이렇게 그어도 상관없습니다. 다른 한 직선을 긋기만 하면 됩니다. 점 P를 지나면서. 됐을까요? 그러면 질문 되게 좋아요. 이렇게 쟀죠? 옮겼죠? 이렇게 그릴 거잖아. 그럼 이렇게 재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재서 만나는 두 점 연결하면 되겠죠? 그럼 이 각의 크기와 이 각의 크기가 어떻다? 서로 다른 두 직선과 다른 한 직선이 만날 때 동의각의 크기가 같네요. 그럼 두 직선은 어떻다? 이 얘기를 할 수 있다. 작도했네요.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억각 쪽으로 옮겨서 얘기할 수도 있겠죠. 되나요? 이번엔 지우리가 궁금해하는 대로 한번 해볼까? 이렇게 그어볼까요? 그래도 되거든. 이 각 만들었잖아. 이 각으로 옮길게요. 이 방법. 이쪽으로 옮길 거야. 이렇게 재겠죠? 이렇게 옮겨야 되겠죠? 그죠? 내가 좀 잘못 옮긴 거야. 점 이쯤에서 만날 거야. 그죠? 그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하면 됐죠? 이 각과 이 각이 어떻다? 아니, 오, 미안합니다. 이거 잘못 그렸다.
완전히 잘못거든. 미안합니다. 얘를 이쪽으로 옮겨야죠. 쏘리. 이렇게 쟀고 이렇게 쟀어. 여기 재고 여기 쟀어. 그쵸? 그래서 이렇게 그었죠. 그럼 이 각과 이 각이 어떻다? 같다. 억각이 같네요. 그쵸? 이 둘은 어떻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됐을까요? 크기가 같은 각의 작도 방법으로 우리는 평행선을 작도할 수 있다. 다만 주어진 게 직선 하나와 지나는 점이 주어져야지만이 평행선을 작도할 수 있다. 됐나요? 그럼 지나는 점이 상관이 없으면 내가 그 점을 만들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겠죠. 그쵸? 됐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직선 L과 평행한 선을 작도하래. 어디에 그리든 상관이 없대. 그럼 내 맘대로 여기다가 점피를 잡고 이렇게 선 그어놓고 가는 거지 뭐. 됐을까요? 그럼 이 점을 지나는 평행선을 작도를 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할까?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간다. 그쵸? 순서까지 아셔야 돼요. 해보시면 알 수 있겠죠? 그쵸? 다음에 이제 삼각형. 어떤 애가 삼각형일까? 아이, 세 변으로 둘러싸인 평면도형이죠. 얘가 삼각형이죠. 됐나요? 세 개의 변으로 둘러싸여서 일반적으로 변의 길이를 소문자로 표현해요. 각이 몇 개가 생겨? 세 개가 생긴다예요. 그렇죠? 용어 얘기합시다. 이 각과 마주보는 변을 뭐라고 부를까요? 대면하다란 말 알아요? 대면하다. 지율이와 내가 대면한다. 이 얘기 알아요? 그죠? 얼굴을 맞댄다는 뜻이거든요. 됐나요? 그 대자를 써요, 한자를. 그래서 각과 마주보는 변이잖아요. 그 대변이라고 불러요. 됐습니까? 선분 BC는 각 A의 대변이다. 그럼 반대로 변과 마주보는 각은 뭘까요? 대각입니다. 됐습니까? 각 A는 선분 BC의 대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용어예요. 됐죠? 다음에 내가 고무줄 보여준 적 있나요? 없나요? 삼각형이 되려면 삼각형은 세 변으로 둘러싸인 거니까 세 변의 길이 갖고 이야기할 거거든요. 됐죠? 고무줄 그러니까 헷갈리면 이해가 생각이 안 나면 이걸로 기억을 하라 이거예요. 자, 두 개의 선 이게 가장 밑에 있는 게 가장 긴 선분이라고 생각하고 위에 있는 게 나머지 두 선분의 길이의 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가장 긴 선분의 길이가 나머지 두 선분의 길이의 합과 같으면 걔는 삼각형이 될까요? 안 되겠죠. 시각적으로 보이죠. 이래야만 삼각형이 되겠죠. 가장 긴 선분의 길이가 기준이거든요. 가장 긴 선분의 길이가 삼각형이 되려면 가장 긴 선분의 길이가 나머지 두 선분의 길이의 합보다 어때야 돼요? 작아야 돼요. 그래야만 삼각형이 돼요. 되나요? 가장 긴 선분의 길이가 나머지 두 선분의 길이의 합보다 어때야 된다고요? 작아야지 삼각형이 돼요. 같아도 삼각형이 되지 않고요. 만약에 나머지 두 선분의 길이 합이 가장 긴 선분의 길이보다 작다라면 얘가 작다라면 아예 뭐라고 그래야 돼? 이게 그쵸?
이런 식이 되겠죠? 그쵸? 됐을까요? 그래서 삼각형의 세 선분의 길이 관계. 삼각형이 되려면 세 개의 선분은 반드시 이 관계를 무조건 만족해야 돼요. 가장 긴 선분의 길이는 나머지 두 개의 선분의 길이의 합보다는 어때야 된다? 작아야 한다입니다. 그래야만 삼각형의 세 선분의 길이가 됩니다. 됐을까요? 자, 여기까지 가지고 문제를 가볍게 한번 풀어봅시다. 38쪽의 필수 문제 봅시다. 자, 다음은 선분 XY와 길이가 같은 선분 PQ를 작도하는 과정이다. 작도 순서를 바르게 나열하시오. 자,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뭘 먼저 하면 될까? 길이를 재는 게 먼저일까? 직선 L을 긋고 그 위에 점 P를 잡는 게 먼저일까? 아니면 P를 중심으로 뭐 원을 그려서 교점을 잡는 게 중요할까? 니은이 먼저겠죠. 그쵸? 그 어떤 이야기겠어요? 선분 XY가 있어요. 얘와 길이 같은 선분을 작도할 거니까 얘를 옮길 수 있는 직선을 그리고 그 직선을 옮기기 위한 기준인 점 P를 잡는다 이 얘기인 거죠. 그쵸? 니은 먼저 했어. 그 다음에 뭐 해요? 컴퍼스를 사용하여 선분 X와의 길이를 그쵸? 기억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옮기겠죠? 그쵸? 됐을까요? 자, 옮길 때 이 옮기는 행위가 실은 뭐를 하는 거다? 원을 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옮길 수도 있지만 이쪽에 옮길 수도 있네요. 그러니까 이쪽 점이 P일 수도 있고 Q일 수도 있고요. 이쪽 점이 Q일 수도 있고요. 그거는 하는 사람 맘이겠죠. 됐을까요? 다음 필수 문제 2번으로 갑시다. 자, 오른쪽 그림에서 기역부터 미음은 각 AOB와 크기가 같고 반직선 CD를 한 변으로 하는 각을 작도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작도 순서를 바르게 나타내시오 라고 했죠. 그쵸? 자, 일단 뭐 먼저 해야 돼요? 여기 봐봐. 기준을 먼저 잡아야 돼. 그쵸? 뭐 먼저 해야 돼? 그 그림에선? 길이를 재요. 얘는 길이를 잰다기보다 기준을 잡는다예요. 너무 작지도 않고 너무 크지도 않게. 그쵸? 춥구나 지금. 됐을까요? 그리고 그걸 뭐예요? 옮길 곳에 옮겨 놓죠. 그 다음에는 만나는 점에서 내가 그릴 곳에 대한 길이를 재고 그걸 옮기는 거겠죠. 그래서 만나는 점까지 다시 이제 시작점에서 반직선을 그어주면 되겠죠. 될까요? 그러면 지우리가 이 순서를 한번 해줄래요, 지금? 기억을 먼저 하고, 그 다음은? 디귿,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렇죠? 됐을까요? 안 어렵죠? 할만하죠? 그죠? 중요한 건 걔는 다들 하는데 이거 헷갈려 한다고. 얘와 얘의 길이가 어떻다? 얘와 얘의 길이가 어떻다? 나머진 같다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됐습니까? 자, 41쪽의 개념 확인 갑시다. 1번 오른쪽 그림의 삼각형 ABC에서 대하여 다음 표의 빈칸을 알맞게 채우시오. 1번 각 A의 대변 선분 BC. 2번 각 B의 대변 선분 AC, 3번 각 C의 대변 선분 A, 4번 선분 AB의 대각 각 T, 5번 선분 BC의 대각 각 A, 6번 선분 AC의 대각 각 B, 이거입니다. 필수 문제 3번 삼각형이 되려면 이거 만족해야 된다고 무조건. 됐죠? 자, 필수 문제 3번 다음 중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될 수 없는 것은 찾으래요. 자, 동그라미 1번을 봤더니 2와 5와 6이래요. 가장 긴 변의 길이는 얼마야? 6, 나머지 두 선분의 길이 합은 얼마예요? 7, 이거 만족하나요?
그럼 삼각형의 세 선분의 길이가 될 수 있어요. 있는 애죠. 자, 2번. 길이가 3과 6과 7이죠? 가장 긴 선분이 누구야? 7. 나머지 두 선분의 합은 얼마예요? 그럼 요거 만족하나요? 네. 그럼 삼각형의 세 선분의 길이가 될 수 있어요. 있죠. 자, 4와 5와 9죠? 가장 긴 선분의 길이가 얼마야? 나머지 두 선분의 길이 합이 얼마야? 같네? 그럼 돼, 안 돼? 안 돼요. 얘는 삼각형의 세 선분의 길이가 될 수 없습니다. 4번도 볼까요? 6과 8과 10이죠? 가장 긴 변이 누구야? 10. 나머지 두 개 합은? 14. 그쵸? 요거 만족하나요? 이게 뭔데? 말로 해달라는 얘기야. 가장 긴 선분의 길이는 나머지 두 선분의 길이 합보다 어때야 된다? 되나요? 만족하죠? 5번 봅시다. 7과 15와 17이죠? 얘가 가장 긴 선분. 나머지 둘의 합은 얼마야? 22. 자, 이거 만족하나요? 이게 뭔데? 가장 긴 선분의 길이는 나머지 두 선분의 길이의 합보다 작다. 그쵸? 이게 그냥 나오셔야 돼. 됐습니까? 삼각형이라면, 삼각형의 세 선분이라면 반드시 얘를 만족하고 있습니다. 됐나요? 얘를 만족해야만 삼각형의 세 선분이 됩니다. 오케이? 이제 삼각형의 작도에 대한 이야기고요. 여기 지울 거예요.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책에다가 정리할 거 있으면 정리하세요. 지웁니다 그러면. 자, 이제 삼각형의 작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시다. 자, 일단 삼각형은 어떤 애가 삼각형이라고요? 세 선분이 만나는 둘러싸인 평면도요. 세 선분으로 둘러싸인 평면도. 그럼 삼각형을 작도를 하려면 우리한테 주어져야 되는 건 일단 세 개의 선분의 길이부터 주어져야 되겠죠. 맞잖아. 우리가 삼각형을 작도를 하려면 세 개의 선분이 주어져야 그 세 선분의 길이 갖고 작도를 할 거 아니야. 되나요? 이렇게 세 선분이 주어져야 삼각형을 작도할 거 아니에요. 그죠? 한 선분의 길이를 A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값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만큼의 길이. 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냥 문자로. 오케이? 됐죠? 자, 세 개의 선분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삼각형을 작도해 봅시다. 그러면 일단 가장 긴 선분의 길이를 먼저 작도하는 게 좋겠죠? 길이가 같은 선분의 작도법으로 옮겼겠죠? 됐을까요? 그 다음에 B라는 뭘 먼저 하든 상관은 없어요. 그렇죠? 나는 B라는 길이를 이렇게 옮겼어. 됐죠? 그 A라는 길이를 반대쪽에서 이렇게 옮기면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B라는 길이고요.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A라는 길이에서 만나는 점 딱 잡으면 세 선분의 길이 갖고 삼각형을 작도할 수 있겠죠. 근데 원을 끝까지 그린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쪽에서도 만나거든요. 그럼 이쪽에서 삼각형 얘기할 수 있는데 결국 둘은 완벽히 같은 삼각형이죠. 그러니까 한쪽만 그냥 얘기하는 거야. 되나요? 너무 원을 많이 그리면 막 되게 복잡해 보이잖아. 애들 되게 복잡해 하잖아. 그러니까 조금씩만 그린 거야. 일부만 보이게. 근데 실은 뭘 그린다? 원을 그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됐죠? 이렇게 작도하면 돼. 근데 만약에 가장 긴 선분의 길이가 있는데 나머지 두 선분의 길이의 합이 가장 긴 선분의 길이보다 작으면 이런 식이겠죠. 삼각형이 돼? 안 돼? 안 돼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이 삼각형을 작도를 할 때, 그쵸? 누가 오든 삼각형을 작도할 수 있게 만들어 주려면
이 삼각형의 세 선분의 길이 관계를 반드시 뭐 해야 돼? 만족해야만 하는 거죠. 그 상황에서만 삼각형이 한 개로 작도가 가능하겠죠? 됐습니까? 물론 가장 작은 선분의 길이를 옮기고 나머지 두 선분의 길이를 옮겨서 이야기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뭐 B라는 길이가 뭐 이런 식이 될 거고 C라는 길이가 또 너무 길게 뭐 이런 식이 되어서 뭐 만나는 점이 생길 거야. 됐죠? 그럼 요 삼각형이 요 삼각형과 다르냐? 똑같습니다. 회전만 했을 뿐이야. 이해됐을까요? 그래서 그냥 나는 가장 긴 선분의 길이 갖고 기준을 잡는 게 좋은데, 좋은데 어쨌든 누가 와서 그리든 똑같은 삼각형을 그리도록 만들려면 세 선분의 길이가 주어지면 작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으니 그 세 선분의 길이 관계가 삼각형의 선분의 길이 관계를 만족해야만 삼각형을 한 개로 작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됐나요? 어떤 관계? 여기선 가장 긴 선분의 길이가 C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니까 애들이 이걸 A, B, C로 기억하거든. 아니라니까 내가 얘를 A로 만들면 어떡할 건데. 그치? 얘 의미가 뭐야? 가장 긴 선분의 길이. 눈으로는 C를 하지만 우리 머릿속에선 가장 긴 선분의 길이로 받아들여 주셔야 돼요. 됐나요? 가장 긴 선분의 길이. 됐죠? 자, 이거부터 시작을 할 거야. 자, 삼각형을 작도할 때 주어져야 될 것들은 총 3가지가 주어져야 되는데 일단 시작은 3개의 선분이 주어졌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선분 하나를 제외하고 대신에 뭘 넣을 거냐면 각 하나를 넣을 거야. 그러니까, 자, 각을 하나 넣을 거야. 이 각의 크기를 알파라는 기호로 그냥 쓸게요. 그냥 익숙해집시다. 고등학교 가서 많이 쓰는 표현인데 이걸 그냥 중학교 때도 쓰자고요. 학교에서는 안 쓰겠지만 우린 그냥 씁시다. 됐죠? 익숙해지면 되니까. 얘 지울게요. 자, 이번엔 그러면 두 선분의 길이와 각 하나가 주었을 때 삼각형을 작도를 해보자 이거죠. 내가 가장 긴 선분을 일단 여기다 옮길 거야. 됐죠? 하나 더 그립시다. 이래 놓고 B라는 길이를 옮길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할까? 원을 그릴까? B라는 길이를. 그쵸? 어디에서든 다 B라는 길이죠. 그쵸? 이래 놓고 각 알파를 어떻게 할까? 각 알파를 얘 알파를 뭐 여기서 그래? 알파를 여기다 아유 예, B라는 길이 이렇게 있고요. 각 알파를 여기다 옮겼어. 됐죠? 그러면 이렇게 연결해도 B고요. 여기가 알파예요. 이렇게 연결해도 B거든요. 그죠? 삼각형이 몇 개가 작도돼? 2개가 작도돼. 주어진 거 갖고 삼각형을 작도할 때 이야기잖아. B라는 길이 A라는 길이 알파라는 각. B라는 길이 A라는 길이 알파라는 각. 딴 데선 B라는 길인데 얘에서 아니지. 얘들이 B라는 길이가 되지가 않잖아. 이 원 위의 점에서가 B라는 길이니까. 얘들은 길이가 B가 아니라고요. 여기랑 만나야 B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요 사이에서 삼각형이 작도가 안 되고 주어진 것만큼이 안 되고 삼각형이 몇 개가 작도가 되는 거야? 2개가 작도가 되는 거예요. 됐죠? 다음에 여기에서 그러면 각을 먼저 옮겼어. 됐죠? 그 다음에 B라는 길을 여기다가 옮겼어. 그럼 이렇게 해서 삼각형 또 하나 작도하죠. 될까요? 그러니까 이 각 알파가 이 2개의 선분 사이에 있는 각이 아니라면 삼각형이 몇 개가 작도돼요? 2개가 작도돼요. 됐죠?
실은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이 A라는 길이가 있고요. 각을 옮겼고요. B라는 그 각이 이제 사이에 있는 각이 아니니까 선분 길이의 비를 여기서 옮기면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렇게. 그지? 얘랑 똑같은 건데 반대로 얘기한 것 뿐이긴 해. 됐죠? 다시. 두 개의 선분 사이에 있는 각이 아니라면 걔는 삼각형이 몇 개가 작도가 된다? 그쵸? 그래서 누가 오든 똑같은 삼각형을 한 개만 작도하게 만들고 싶다라면 이 각에 대한 조건을 하나 걸어주면 돼요. 두 개의 선분 사이에 있는 각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누가 와서 작도하든 똑같은 삼각형을 작도합니다. 될까요? 선분 B를 옮기고 각 A를 알파를 옮기고 선분 길이 B를 옮겨도 이렇게 작도가 되거든요. B를 옮기고 A를 옮겨도 되나요? 이 두 개의 삼각형은 똑같아. 다만 뒤집어져 있을 뿐이야. 됐을까요? 근데 사이에 있는 각이라는 얘기를 하지 못한다라면 삼각형은 몇 개까지 작도가 될 수 있다? 최대 3개. 말을 하지 않는다면 사이에 있는 거, 사이에 있지 않은 거 2개. 그죠? 사이에 있는 거라고 얘기하면 하나로 작도할 수 있고요. 그쵸? 그럼 아예 사이에 있지 않은 각이라고 이야기한다라면 삼각형이 2개가 작도가 되는 거죠. 될까요? 어떤 식으로 작도되는지도 이해됐을까요? 그 2개의 선분 사이에 있는 각을 좀 편하게 표현하려고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끼어 있는 각, 끼인 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중요한 건 삼각형이 딱 한 개로만 누가 와서 작도하든 한 개로 작도할 수 있는 조건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됐나요? 물론 얘들도 알고 있으면 좋죠. 문제 나오기도 해요. 몇 개가 작도될 거니? 만약에 끼인 각이 아니라면 몇 개 작도되니? 이렇게 물어봐요. 됐죠? 그럼 이번엔 다시 요 선분의 길이 하나 없애고 또다시 각 하나를 넣을 거예요. 됐나요? 그러니까 선분의 길이 하나와 각이 2개가 주어졌을 때 이야기예요. 한 각을 알파라고 할 거고요. 다른 한 각을 베타라고 이야기할게요. 얘는 좀 익숙해집시다. AB와 다른 애니까 AB로 읽지 말아줘요, 제발. 이걸 나는 얘기할 때마다 알파, 베타 얘기하는데 애들은 문제 풀 때마다 알파, 베타를 AB로 얘기를 해. 근데 AB는 딴 데서 또 쓰고 있거든? 그래서 알파, 베타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럼 되게 헷갈려요. 알파, 한글로 알파, 베타라고 불러요. 됐을까요? 이게 R처럼 보이는데 알파, 베타 쓰면 얘를 감마라고 이야기하시면 돼요. 실은 감마의 기호가 쓰는 법은 얘가 아니라 좀 다르거든요. 다르긴 한데 이거였나? 이건데 그냥 R처럼 보이니까 그냥 R처럼 쓰긴 해요. 근데 이게 R과 감마를 같이 대부분 많이는 같이 쓰진 않으니까 알파, 베타 쓰고 얘를 썼다라면 R처럼 보이는 거 썼다면 얘를 감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일단 얘 갖고 이제 작도를 또 이야기해 봅시다. 무서워. 그래. 자, 각을 옮기고 선분의 길이를 옮기고 각을 옮겨도 되고요. 선분의 길이를 옮기고 각을 옮기고 각을 옮겨도 돼. 근데 각을 옮기고 선분의 길이를 옮기는 건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쵸? 기준이 안 잡히잖아요. 맞나요? 각을 옮기고 선분의 길이 옮기고 각 옮기는 거 괜찮고요. 각 옮기고 선분의 길이 옮기고 각 옮기는 거 괜찮고요. 선분의 길이 옮기고 각 옮기는 건 괜찮아요. 근데 각을 옮기고 선분의 길이를 옮기는 건 이 두 번째 각을 옮길 때 어디에 옮겨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그쵸? 작도를 할 수가 있다 없다?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됐죠? 당연한 거죠? 그죠? 당연한 건데 문제가 나오면 헷갈려 하니까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알고만 있으시면 돼요. 해본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나는 선분의 길이를 먼저 옮길 거거든. 됐죠? 그러면 저 각 두 개와 선분의 길이 하나 갖고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은요. 삼각형의 종류는 양쪽 끝각에 알파와 베타를 했을 때, 옮겼을 때. 그죠? 다시. 선분의 길이 A가 있고요. 이쪽에 알파하고 이쪽에서 베타 했을 때. A가 있고요. 한쪽 끝에 베타를 하고 한쪽 끝에 알파를 했을 때. 이쯤이겠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작도됩니다. 됐나요? 됐을까요? 그러니까 그 각 두 개와 선분의 길이가 하나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작도할 수 있는 삼각형의 종류는 몇 가지라고요? 세 가지예요. 됐죠? 세 가지인데 우리가 누가 와서 작도를 하든 딱 한 가지만 작도하게 만들고 싶다 이거죠. 그쵸? 그래서 이 상황만을 이야기할 거예요. 이 각이 반드시 이 선분의 양쪽 끝에 있는 각이어야만 한다. 됐나요? 그게 삼각형이 한 개로 작도되는 조건입니다. 어떨 때? 각 두 개와 선분의 길이 하나가 주어졌을 때. 됐나요? 이 각들의 이름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양쪽 끝에 있는 각, 양 끝각이라는 표현을 할 거라는 거예요. 됐을까요? 자, 이게 삼각형이 한 개로 결정되는 조건들입니다. 각각이 주어졌을 때. 됐죠? 이제 이게 작도할 때 이야기이고요. 얘들이 값으로 주어졌을 때도 기반은 똑같아요. 5cm, 6cm, 12cm야. 11cm야. 됐죠? 이렇게 세 선분이 주어져 5cm, 6cm, 11cm야. 이렇게 세 선분이 주어졌으면 삼각형을 한 개로 작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요거를 만족하지 못하니까. 이게 뭔데? 가장 긴 선분은 나머지 두 선분을 더한 것보다 됐나요? 10cm, 5cm 주어지고 각이 30도가 주어졌어. 그쵸? 삼각형 한 개로 작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끼인각이란 말을 안 했잖아. 10cm, 5cm 주어지고 각이 30도가 주어졌다. 삼각형을 한 개로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요. 끼인각이란 말을 안 했으니까. 그죠? 몇 개로 얘기할 수 있다? 아니다. 3개 끼인각까지. 10cm 이렇게 30도짜리. 그죠? 30도짜리인데 5cm가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만들어진 거야. 그죠? 10cm에 30도에 여기 5cm에서 이렇게 해서 총 3개가 만들어진 거라고요. 되나요? 근데 그냥 끼인각이 아니야 라고만 한다면 몇 개가 만들어진다? 2개가 만들어진다. 끼인각이라는 조건 자체가 없으면 몇 개가 만들어진다? 3개가 만들어진다. 되나요? 되게 힘들죠? 헷갈리죠? 그래서 한 개로 작도되려면 주어진 각이 무슨 각이어야 돼? 반드시 끼인각이어야 합니다. 자, 이번에 한 선분의 길이와 각이, 그러니까
길이가 10cm와 그 삼각형의 그 두 개의 각이 30도와 30도, 50도가 주어졌어. 됐죠? 그럼 삼각형 한 개로 작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쵸? 다시 이번엔 이렇게 얘기할게. 내가 조금 이번엔 이제 그러니까 작도를 할 때는 그냥 주어진 거 가지고 내가 옮겨서 작도를 하는 거니까 만족하기만 하면 그냥 되는 거라고요. 그쵸? 값으로 주어졌을 때 얘기야, 이제는. 됐죠? 자, 선분 AB의 길이가 뭐 아까처럼 얘들은 다 생략해. 그냥 어차피 다 그렇게 보면 되니까. 얘에서 다시 한번 각 A의 크기가 30도고요. 각 B의 크기가 20도야. 됐죠? A의 크기, B의 크기. 근데 선분 BC의 길이만 주어졌어. 얘를 삼각형 한 개로 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냐면 세 개의 각의 크기의 합은 몇 도? 그쵸? 그러니까 아까는 내가 각의 위치를 정해주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냥 각의 위치를 내 맘대로 바꿔서 얘기하는 거니까 삼각형의 세 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치? 근데 얘는 내가 각을 위치를 정해버렸어. 그치? 근데 양끝각이 아니다 하더라도 세 개의 각의 총합이 몇 도? 그걸 이용해서 양끝각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각실을 구할 수 있다고요. 되나요? 그래서 삼각형을 한 개로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될까요? 얘는 안 돼. 왜 안 되냐면 예를 들어서 선분 AB의 길이가 5고요. 선분 BC의 길이가 10이야. 그럼 각 B가 주어져야지만이 삼각형 한 개로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각 A의 크기가 주어졌어. 그럼 이때는 삼각형을 두 개로 이야기하게 된다고요. 종류가 두 가지가 생긴다고요. 그쵸? 한 개로 세 가지가 생기는, A니까 두 가지가 생긴다고요. 그쵸? 한 개로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얘는 반드시 끼인각이어야만 하는 거야. 얘는 양끝각이어야 하긴 하는데, 이런 특정한 상황이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얘를 활용할 수 있으니 양끝각을 찾아내서 이야기할 수 있다. 값으로 주어졌을 때. 얘는 특이한 상황인 거예요. 될까요? 요것만 조심하면 되죠. 됐죠? 그럼 이제 얘를 가지고 삼각형이 한 개로 결정되는 조건이잖아. 이제 반대로 보자 이거야. 두 개의 삼각형이 같니? 모르죠. 그걸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두 개의 삼각형이 대응되는 변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걸 대응변이라고 불러요. AB와 D가 대응변. 그냥 대충 모양으로 봐서 얘와 얘가 대응되는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대응변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됐죠? 그 대응변들이 길이가 모두 같잖아요. 그럼 두 개의 삼각형은 모양과 크기가 어때요? 그치? 작도 같고 확인 다 했잖아. 그쵸? 됐을까요? 똑같잖아. 그걸 합동이라고 불러요. 얘가 이렇게 뒤집어져 있든 그러니까 회전되어 있든 뒤집어져 있든 상관이 없어. 세 개의 대응변의 길이가 모두 같잖아요. 그럼 두 개의 삼각형은 모양도 같고 크기도 같은 거예요. 그걸 뭐라고 부른다? 합동이라고 부른다. 두 삼각형이 합동이다 이렇게 불러요. 합동은
모양도 같고 넓이도 같고 크기도 같은 거예요. 됐을까요? 그래서 합동을 이야기하려면 반드시 대응점의 순서대로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처음 이야기하는 건 내가 편한 대로 이야기해도 돼. 처음 삼각형은. 근데 두 번째 삼각형은 합동이라면 대응점의 순서대로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각의 크기도 똑같거든. 합동이면. 그럼 합동이면 자 봐봐. 는을 쓰잖아요. 그럼 얘는 모양은 달라도 된다. 넓이만 같으면 등호를 써요. 됐죠? 근데 합동은 넓이도 같고 모양도 같고 크기도 같은 게 합동이거든요. 그래서 짝대기 하나 더 그어서 합동 표현을 해요. 근데 반드시 쓰는 규칙이 있어. 처음 쓰는 건 내 맘대로 써도 돼. 근데 얘랑 합동인 거 도형을 쓸 때는 대응점의 순서대로 쓰셔야 돼요. 즉 대응되는 이 점들의 각의 크기는 어떻다? 같다. 선분 AB, 선분 D는 길이가 어떻다? 같다. 선분 BC, 선분 EF는 길이가 어떻다? 선분 CA, 선분 FD는 길이가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기 위해서. 됐나요? 합동인 도형들은 반드시 대응점의 순서대로 쓰기로 약속이 되어 있어요. 됐나요? 그럼 이거야. 너 이거 합동이라며. 왜? 아, 나는 세 개의 세 대응변의 길이가 같은 걸로 확인해서 얘가 합동임을 이야기했어. 너 이거 합동이라며. 그 조건이 뭔데? 합동 조건은 세 성분의 길이가 같음을 확인했어.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거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합동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그걸 합동 조건이라고 부르거든요. 영어에서 삼각형의 선분의 길이는요, 사이드로 표현해요. 됐나요? 각은요? 외국에서 각을 뭐라고 얘기할까? 앵글이라고 불러요. 됐나요? 그래서 세 대응변의 길이를 내가 확인을 해서 이 둘이 합동임을 확인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사이드 합동이야. 즉 SSS 합동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거는 합동임을 확인한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됐나요? 내가 세 선분의 길이가 같은 걸 확인했어. 그랬더니 합동이더라. 됐죠? 그러니까 넓이도 같고 크기도 같고 모양도 같아. 그러니 대응 각의 크기 또한 어때? 를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맞나요? 맞나요? 그러면 일단은 여기까지 합시다. 자, 이번엔 그러니까 딱 봐서 이거 아니야. 두 개의 삼각형이 합동임을 확인하는 방법은 몇 가지 방법밖에 없다? 다른 걸로 보는 거 아닙니다. 딱 봤더니 그런 거 같아요. 그거 아니라고요? 몇 가지 방법밖에 없어? 되나요? 딱 그걸로만 보는 거야. 합동임을 확인하래. 그럼 우리한테는 방법이 몇 가지가 주어진 거야? 그걸로만 보는 겁니다. 두 개의 삼각형임을 내가 합동임을 하고 싶어. 그래서 대응 변끼리 일단 확인을 했다? 그랬더니 길이가 같아. 두 개가 일단. 그죠? 근데 얘는 모르겠어, 길이가. 대신에 끼인 각의 크기가 같네. 그럼 두 개의 삼각형은 뭐다? 합동이다. 삼각형 순서 내 맘대로 바꿀까? 삼각형 BCA야. 얘와 얘가 합동이래. 대응점 순서 얘기해 줄래요?
되나? 이거 짝대기 3개 긋는 순간 어떻다고요? 합동이에요. 뭐가 같아요? 모양, 크기, 넓이 모두 다 같습니다. 되나요? 그럼 여기에서는 뭘로 확인했어? 두 개의 대응변의 길이와 끼인각의 크기로 확인했죠. 맞나요? 각은 앵글이고요. 변의 길이는 사이드라고요. 그쵸? 근데 딴 걸로 확인한 게 아니라 각은 끼인각으로만 확인한 거야. 끼인각이 아니면 합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쵸? 그래서 반드시 끼어있는 각으로만 확인하니까 이거야. 될까요? 합동이면 졸려. 대응 각의 크기가 똑같고요. 맞나요? 대응 변의 길이 또한 어떻다? 이렇다고요. 됐죠? 합동이면 이 조건 만족할까? 만족합니다. 그래서 합동 조건을 찾으시오라고 했을 때 합동이라고 생각하면 우리한테 주어진 3가지 합동 조건 모두 다 만족하니까 못 씁니다. 헷갈립니다. 되나요? 주어진 걸 가지고 셋 중에 뭘로 확인할 수 있을까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다음에 이렇게 확인했어. 2개의 삼각형이. 삼각형 CAB라고 내가 얘기했어. 합동인 거 얘기할 거야. 어떻게 얘기하면 돼요? 그쵸? 합동 조건은 뭘까요? 예측해봐. 얘는 반드시 끼인각이고 대응변 2개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고요. 얘는 세성분의 길이 때문에 확인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반드시 무슨 각이어야 돼? 이거 순서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저거예요. 한 선분의 길이와 양끝각의 크기가 같음을 확인했으니 합동 조건은 AS, A 합동이라고요. 됐습니까? 합동이라고 생각하고 합동 조건을 말하려고 하면 모두 다 만족합니다. 그쵸? 그러니 주어진 거 가지고 어떤 합동 조건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 합동이면 모양 크기 넓이가 모두 다 어떻다? 같다. 그러니까 대응 각의 크기 또한 똑같고 대응 변의 길이 또한 어떻다? 같다. 이거 이야기하려고 작도부터 시작한 겁니다. 됐습니까? 이제 문제 가지고 다시 한번 흘러가 봅시다. 자, 필수 문제 4번 가볼까요? 42쪽. 이제 숙제가 어딘지 딱 티가 나죠, 이제? 42쪽 필수 문제 4번. 자, 오른쪽 그림에서 기역부터 디귿은 세 변의 길이 ABC가 주어질 때 길이가 A인 변 BC가 직선 L 위에 있도록 삼각형 ABC를 작도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작도 순서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뭐 먼저 해야 돼? 디귿. 그 다음에 니은이 2개인 건 동시에 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기역. 그쵸? 또 밑에 숙제고요.
필수 문제 5번. 다음 중 삼각형 ABC가 하나로 정해지는 것을 모두 고르면이에요. 그죠? 이 값으로 주어졌을 때 얘기야. 자, 1번 세선분의 길이 주어졌잖아. 그쵸? 얘는 삼각형이 하나로 정해지겠죠? 다만 조심해야 될 거 가장 긴 선분의 길이가 나머지 두 선분의 길이보다 어때야 돼? 그것까지 확인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은 그게 돼? 안 돼?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자, 2번 반드시 끼인각이어야죠. 자, 여기서 팁 하나 드릴게요. 선분 AB의 길이가 주어지고 선분 BC의 길이가 주어졌잖아요. 그럼 끼인각은 중복되는 문자가 끼인각입니다. 되나요? 그럼 2번에서 각 A가 주어졌으니 끼인각이 주어진 거야? 아니죠. 끼인각은 각 뭐가 끼인각이야? 각 B가 끼인각입니다. 그래서 2번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3번 봅시다. 선분 AB, BC 주어져 있고요. 각 B가 주어서 각 B 끼인각 맞네요? 3번이 한 개로 정해지는 거고. 정답 2개예요. 자, 4번 봅시다. 선분 AB가 주어졌고요. 각 A와 각 B가 주어졌네. 맞나요? 근데 어쨌든 각 2개만 주어지면 얘는 양끝각을 찾아낼 수 있으니 무조건 되는 거죠. 됐을까요? 여기서 이제 가끔 선생님들이 이럴 때가 있어. 각 A를 130도를 주고요. 각 B를요, 50도를 줘버려요. 이러면 삼각형이 한 개로 결정될까요? 안 되겠죠? 합이 180도가 넘어가니까. 그쵸? 가끔 이렇게 주고 헷갈리게 만들 때 있어.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쵸? 근데 얘가 49도야.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됐습니까? 자, 5번. 각 3개가 주어졌어. 그럼 삼각형 한 개로 결정될까요? 안 됩니다. 무수히 많은 삼각형이 생깁니다. 다음에 46쪽에 개념 확인은 풀어와 보세요. 자, 필수 문제 1번. 오른쪽 그림에서 사각형 ABCD와 사각형 EFGH가 서로 합동이래요. 합동이니까 대응점의 순서대로 이야기한 거겠죠? 그쵸? 자, 1번 각 A의 크기를 구하래요. 그럼 몇 도예요? 대응각인 각 E 80도. 선분 BC의 길이 몇 cm예요? 5cm. 대응변 FG. 그쵸? 쉽죠? 밑에 숙제고요. 자, 필수 문제 2번. 오른쪽 그림의 두 삼각형이 서로 합동일 때 합동 기호를 써서 합동임을 나타내고 합동 조건을 말하죠. 자, 주어진 거 가지고 합동 조건 셋 중에 어떤 걸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거 먼저 확인합시다. 한 선분의 길이와 양끝각이 같음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합동 조건이 뭐예요? 자, 처음 삼각형의 이름을 어떻게 적을래요? 앞에 삼각형 이름을 ABC로 그냥 적어? ABC로 적었어. 그렇다면 합동인 삼각형 얘의 점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아니죠. 대응점의 순서대로 되니까. 됐나요? 그렇게 적어주셔야 안 틀립니다. 합동인 거 찾고서 이렇게 순서대로 안 적어주면 틀립니다. 됐습니까? 이거 약속입니다. 약속. 약속대로 적어주셔야 돼. 자, 지우리의 숙제는 개념편 53쪽. 아니. 그치, 해야 되지? 유형편 너무 많으니까 이번 주 숙제로 합시다. 다각형 전까지 37쪽까지. 내일 모레까지가 아니라 이번 주 숙제입니다. 센 76쪽까지.
됐을까요? 어디까지 했어? 아무 왜 그거밖에 안 했어? 내일 또 봅시다. 내일 몇 시에 올까요? 바로요. 알겠습니다. 수고했어. 지율이 요거 먼저 하고 갑시다. 오케이?